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정치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003명,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했습니다. 총 통화를 6,749명 하면은 그 중에 응답하는 사람이 15% 정도 됩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문재인 잘하고 있다 45%, 잘 못하고 있다 47%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가 올랐고 잘 못하고 있다는 같습니다. 예컨대 5월 셋째 주에 조사했을 때는 잘 못하고 있다가 53%, 잘하고 있다가 39%, 최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광주, 전라도의 지지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81%가 잘하고 있답니다. 81%가 잘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45%인데 거의 2배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지지와 거의 같은 정도의 단결력입니다. 81%가 잘하고 있다. 30대가 56%가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83%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도가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도 사람들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민심과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이트 칼라가 53%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53%. 역시 계속 화이트 칼라, 호남, 이 양대 축이 문재인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도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1%, 자유한국당 23%, 무당청 23%,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로 나와서 전주와 비교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누구한테 할 거냐를 미리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41%, 자유한국당 찍겠다는 사람이 25%,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6%포인트가 늘고 자유한국당은 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양당 격차가 6%포인트였는데 16%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론이 조국 사태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니, 조국 사태가 본격화된 8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조국 사태, 그리고 10월 3일, 9일, 25일 이 광화문 대규모 집회로 민심이 돌았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다시 민심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 여기에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그래야 된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못한 데 대한 이 반작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항상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낙연 씨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9%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로 비슷하게 같은 황교안 대표가 많이 줄었습니다. 12%.
그 다음에 이재명, 안철수 6%, 조국, 오세훈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인 10월 첫째 주 조사와 비교하면은 이낙연은 7%포인트 상승했고 황교안은 5%포인트 줄어들어서 이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런 여론 추이를 보면은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투표 이제 4월 15일 투표하니까 뭐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지지율이 41, 25, 41대 25입니다. 물론 무당층이 있긴 하지만은 총선 투표 의향에서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 쪽으로 찍을 거냐. 더불어민주당 41%, 자유한국당 25%,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이걸 앞으로 5개월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문재인 빅텐트인데, 반문재인 빅텐트.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우파 시민사회를 합치는 빅텐트를 만든다. 그렇게 됐을 때 거의 1대1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이죠. 이 전략이 성공한다고 하면은 수치상으로는 비슷해지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어떤 모습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을 때는 오히려 그 효과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 대통합의 효과도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 선거는 예측 불가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016년 4월을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오히려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아주 느긋했습니다. 야권이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야권이.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이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야권 분열. 그러면은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앞선 구도다. 실제로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깨는 순간 참패로 나왔어요. 왜 일주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 달 동안 새누리당이 공천 싸움을 했습니다. 공천 싸움을 하는 지리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한구, 김무성 대결 구도로 가고 그리고 유승민 씨에게 어떻게 하면 공천에서 배제시킬 거냐 하는 그런 노력을 한 달 동안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차에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내가 투표장에 안 가도 새누리당은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투표장에 간 사람들도 차라리 안철수당을 찍겠다 이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친박 비박의 갈등을 폭발시켜 가지고 그해 10월, 11월, 12월로 이어지는 탄핵 사태에서 비박 계열이 좌파와 손잡고 오히려 좌파를 이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때 명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정권을 잃게 된다. 정권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로서 했는데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 분열의 씨앗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때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갈라가지고 좌파 대 대한민국 세력으로 갈라서 대한민국 세력 총단합, 즉 중도 우파 단합만이 문재인 집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41%의 득표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수 그리고 중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대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느냐. 총선은 대통령 선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총선은 지역구 사람들이 다른 건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될 것이냐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큰 당 차원에서의 전략이라는 것이 지역구는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공천이 당락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니까 결국 공천 과정에서 당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리더십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 불안한 것은 황교안 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황교안 차기 지도자로서 1위를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한 차이로 이낙연 씨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천을 한다고 할 때 이 황교안 씨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도 과거에 보면은 지역구 후보들이 가장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박근혜 씨였어요. 박근혜 씨가 한번 와서 유세하고 돌아가면은 민심이 확 바뀌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대중적 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박근혜 지지는 그 뒤에 있는 박정희, 유경수 인기의 후광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과연 지역구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 보고 빨리 우리 지역구에 와서 찬조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라고 할 정도의 대중적 인기와 카리스마를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파 대통합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고양되었을 때 황교안 대표가 전국적인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스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 기회를 좀 놓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론은 바뀝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전체 유권자 중에 31% 정도 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50%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은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여론조사는 참고용이고, 진짜 여론조사는 투표장에서 하는 이 투표 행위가 진정한 여론조사입니다. 감사합니다.